자, 다음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까요? 네. 예. 아까 우리 첫 토크 시간에도 잠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의 장남, 또 그 장남이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한 번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후임병에게 폭행 또 추행을 했다 이런 혐의로 실제로 집행유예 선고도 받고 했던 그 장남이 이번엔 그거보다 훨씬 더 중한 그런 혐의의 논란에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 사실상 확인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수사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버지 남경필 지사는 독일에 출장 중이었다가 지금 황급히 제일 빠른 비행기편을 잡아서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은 해 있고요. 네. 도착은 했는데 아마 아직 그 출국장으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출국장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장에 카메라가 나가 있으니까 그 현장을 보여드릴 텐데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유, 뭐 아들 때문에 아버지 걱정 굉장히 클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굉장히 그 아버지는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겠습니다. 타격이 좀 클 수도 있는 저희는 사안이죠. 이제 뭐 아들 얘기를 해보죠. 네, 예. 17일에 이제 긴급 체포가 됐고요. 어제 구속영장 신청하고 오늘 아마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오후쯤이면 아버지하고 또 면회를 하게 되겠죠? 지금 면회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왜냐하면은 겁니다. 네. 지금 오늘 실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 심사하는데 면회가 또 어렵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남지사가 지금 와가지고 기자회견 끝나고 아들한테 가가지고 면회하겠다. 이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필로폰을 갖다가 그냥 단지 투약을 했으면은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중국에서 이 필로폰을 갖다가 반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기 혼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같이 피우려고 하다가 그 하려고 했던 사람이 경찰이 위장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발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죄질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유예가 끝났거든요. 예. 군내에 있을 때 뭐 성추행 혐의라든가 폭행 혐의로 그러면 근신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또 중국에 가가지고 필로폰을 반입해가지고 또 이거를 같이 피우려다가 적발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속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거 장면을 CCTV를 보면 좀 약간 충격적이기도 하고 약간 그 드라마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위장한 그 형사들에 의해 경찰에 의해서 길거리에서 그 여자를 찾고 만나려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그대로 찍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같이 필로폰을 투약할 여자를 찾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은어로 마약을 얼음이라고 하는데 얼음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는 이렇게 상대방을 찾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만난 사람이 여자가 아니라 위장한 경찰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는 네. 그저께죠 오후 11시에 강남구청 근처에서 이제 검거가 되고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었다. 어떤 마약 투여의 의도는 없었다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자백을 했고요. 그리고 17일 날 검거가 됐는데 16일 날 한 차례 자기가 필로폰을 투여했다는 것도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경찰은 그 자취방에서 이제 4g의 필로폰을 압수했고요. 그런데 이 필로폰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 구매를 한 거예요? 날짜로 보면 13일, 그러니까 한 6일 전이죠. 네. 13일 날 중국에서 필로폰을 4g을 구매한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사실로는. 그리고 15일, 그러니까 나흘 전에 속옷에 숨겨서 공항을 통해서 밀반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것처럼 채팅 앱을 통해서 같이 투약을 할 그럴 여성을 구한다. 네. 그러면서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즉석 만남 앱을 통해서 얼음이라든지 그런 그 속어도 은어도 사용했고 같이 투약하자 그러면서 본인이 뭐 투약하는 뭐 그런 장면들도 전송을 했다 그런 혐의가 지금 뭐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 정도 상황이면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단순히 누구한테 얻어서 필로폰을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당연히 그렇죠. 중한 네. 범죄인데 본인이 사서 또 갖고 왔고 그게 혼자 하는 양이 아니라 훨씬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고 같이 할 사람을 앱을 통해서 구했다면 본인은 이제 처음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 당국에서는 이게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품기에는 충분한 정황들을 같이 내포하면서 지금 이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뭐 경찰 발표에 따르면 4g을 반입을 했고 그리고 2g만 발견이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랄까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고 이게 어떤 수수께끼를 풀어할까요? 이게 원래 0.03g이 네. 주사기로 한 사람이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가로 한 거래되는 게 주사기 하나 1인
용당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진술은 4g 반입했다고 돼 있는데 네. 경찰이 압수한 것은 2g입니다. 예, 예. 그럼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2g은 어디로 갔을까? 예.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매매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피웠는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구속을 한 다음에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와, 그런데 이게 뭐 4g이니까 뭐 얼마나 되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0.03g, 그러니까 1인 한 사람당 맞을 수 있는 0.03g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한 130명인데요. 이 마약 그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라이터로 불을 붙여가지고 이 연기를 흡입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같이 피운 사람이 있느냐. 또 네. 중국에서 반입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지인으로부터 반입했다고 됐고 누구냐. 그게 누구냐.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수사가 끝난 거 아니고 지금 이 마약도 이 마약을 필로폰을 오래 하면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머리카락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카락을 지금 뽑아가지고 그 압수수색 검증영장 받아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다가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마약을 했느냐? 중국과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그 인천국제공항을 좀 연결해서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가 나오는 모습 지금 연결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뭔가 그 심경을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아드님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두 얘기 좀 번째인데 들어보겠습니다. 뭐 심경이나 국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도지사로서 경기도민들과 국민들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또 일어나도록 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로서 또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책임을 언급하셨는데 정치적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는 제가 차후에 말씀을 드릴 테고요. 오늘 경기도청에서 또 정식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은 언제 면회하러 갈 생각이신지요? 일단 지금 도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도의 공직자들에게도 또한 제 입장 또 흔들림 없이 일해 달라는 당부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당 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바른정당 관련해서는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아버지로서 책임감과 참담함을 느낀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아버지로서 지금 현재 마음이 정말 착잡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또 이렇게 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곧이어 10시에는 경기도청에서 이 정식 기자회견, 공식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아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거나 그 나타난 정황이나 발표로 보면은 이게 일종의 함정 수사처럼 보이는데요. 마약 수사나 함정 수사가 이게 그 보편적인 건가요? 함정 수사가 아니고 정확한 명칭은 이제 위장 수사인데요. 위장 수사. 예. 예. 마약 수사는 일반 사건하고 틀려가지고 이 마약꾼들이 경찰에 정보를 해줍니다. 아, 예. 저 사람이 마약 그 공급책인데 저 사람을 잡으려면은 당신이 마약을 갖고 구입을 해야 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약 사건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처럼
이제 위장해서 마약 구매자로 위장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함정수사라고 하는데 이미 이 남경필 지사의 아들은 마약을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같이 피울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미 범죄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저거는 적법한 겁니다. 다만 이 마약 수사는 정말 어렵습니다. 마약꾼들이 또 이 경찰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또 돈을 주고 샀는데 그 돈을 갖다가 마약을 안 주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 자금을 경찰의 마약 수사 자금이 그냥 일반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경찰이 마약꾼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전 변호사, 만약에 이 남 지사의 아들이 중국에서 검거가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편 전쟁에 그런 비극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네. 그래가지고는 마약 사범에 대한 형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반입의 경우에 최하 5년 그러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예. 무기징역 또는 재산 몰수, 사형까지도 가능하고요. 예. 마약범을 붙잡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명 중 1명은 우발적이고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가 있다 하면은 집행유예로 풀어주기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봐요. 예.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공항 보안에 대한 논란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 마약을 들여오는데 그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게 좀 의문이에요. 이 필로폰은요 무색 무취합니다. 예. 그래서 세관에 마약견이 있으니까 탐지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마약견도 무색 무취기 때문에 이걸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스캐너를 통해 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건 숙련된 직원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남경필 지사 아들도 속옷에다가 4g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거를 은닉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세관에서 걸러지지 않고 국내로 마약이 반입되는 양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다시 생각해 보면 남 지사의 아들 이 채팅 어플에다가 좀 너무 구체적으로 같이 마약을 하자고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얼음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는 잘 통하는 다 아는 언어인데 왜 썼을까라는 걸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SNS를 통해서 또 그렇게 그런 마약을 투약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상당히 공공연하게 서로 공유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렇게 고위공직자의 아들이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텐데 그런 웬만한 사람들이 알 수도 있는 언어를 써가면서 채팅앱에서 구했다. 오히려 그런 방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마약 거래가 이렇게 뭔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중국이랑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필로폰의 대부분이 이렇게 중국에서 반입이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서 쉽게 거래가 되고 때로 미성년자까지 거기에 이렇게 중독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갑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표본 조사를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 사태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장 수사를 했다는 것은 아까 이제 접근했던 채팅 앱에서 여자로 위장을 해서 경찰관이 이제 숨어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마약 구매자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마약 수사관은 마약계에서 사용하는 은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수사관인지 아닌지 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경찰의 수사 기법은 뭐냐면은 망원들로부터 마약을 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마약 구매자로서 위장을 해가지고 인터넷 또는 채팅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출이 되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이 사람이 또 마약 사범이다, 마약 구매자다, 구매 의사 표시를 했다. 검찰에 또 얘기를 하면은 경찰이 또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남지사 아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에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뭐였나요? 2014년에 이제 군복무를 할 때 후임병을 폭행하고 또 다른 후임병에 대해서는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이제 선고가 끝났었는데 그거는 초범이고 반성을 한다. 그다음에 피해자와 합의했다 이런 사실이 고려가 된 건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는 했지만 그다음에 동종의 전과는 아니기는 하지만 이번에 워낙에 반입을 하고 또 매매의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중이겠지만
그 반입된 필로폰의 양도 많고요. 예. 죄질이 네. 중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라진 2g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같이 투약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공급책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커질 하니까 수도 좀 있겠습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본부 연결해서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